안녕하세요, 테크몽입니다. 지금 가장 핫한 스마트폰을 뽑으라 그러면 역시 여기 있는 요 아이폰 SE 2세대가 가장 핫하다고 할 수 있겠죠. 대부분의 전자제품들은 동일한 디자인의 성능이 업그레이드 되면은 가격은 보통 올라가고 못해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근데 아이폰 SE 2세대는 가격을 10만 원이나 낮춰버렸어요. 이 제품은 기존에 64만 원대부터 시작했었는데 이제 55만 원부터 시작하니까, 그리고 성능도 현존하는 AP 중에 가장 좋다고 하는 A13 프로세서가 탑재돼가지고 이 정도면 진짜 가격 대비 성능비는 따라갈 제품이 없다고 해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아이폰 SE 2세대에 대해서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까지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성능이 좋다는 건 이미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단점과 아쉬운 부분이 조금 더 부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. 그건 좀 감안하시고 영상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. 아이폰 SE 2세대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의 평가를 좀 많이 들어봤거든요. 가장 마음에 드는 거 1순위가 제품이 가볍다라는 거하고 제품이 작다라는 게 장점이었고요. 그 다음으로 2순위는 제품의 디자인이 너무너무 예쁘다는 거예요. 무게가 가벼우니까요. 자면서 밤에 이렇게 스마트폰 하다가 얼굴에 이렇게 탁 떨어졌을 때 좀 덜 아프다는 장점도 있고요. 일단 여러분이 좀 참고할 만한 제품들을 여기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요. 왼쪽부터 아이폰 SE 1세대, 아이폰 8, 아이폰 SE 2세대, 아이폰 11 프로 이렇게 됩니다. 뒷면을 딱 봤을 때 어느 게 가장 예뻐 보여요? 전 일단 애플 로고가 이렇게 가운데 들어가 있는 아이폰 SE 2세대랑 아이폰 11 프로가 디자인적으로 훨씬 더 완성되어 있고 뭔가 깔끔한 느낌이 들어요. 물론 카메라가 여기 좀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거보다는 이게 디자인이 좀 나아 보이는데 뒷면이 진짜 예쁩니다. 제가 최근에 본 어떤 스마트폰보다도 뒷면이 예쁜 것 같아요. 색상만 봤을 땐 전 여기 있는 이 레드 색상이 가장 예쁜 것 같거든요. 근데 밑에를 보면 여기 프로덕트 레드라고 되어 있는 게 보이죠? 화이트나 블랙 색상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글자가 없거든요. 이 글자가 들어간 게 좀 아쉬워가지고 화이트 색상이 지금 가장 인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이렇게 앞면을 이렇게 놓고 보면 왼쪽에 있는 세 개는 홈 버튼과 터치 아이디가 있다는 공통점이 있고, 여기 있는 아이폰 11 프로는 홈 버튼이 없고 터치 아이디 대신에 위에 있는 페이스 아이디를 사용하는 방식이에요. 홈 버튼이 없는 만큼 더 화면을 넓게 가져갈 수 있어서 화면 비율은 아이폰 11 프로가 훨씬 넓고 나머지는 홈 버튼이 있는 대신에 비율이 조금 좁은 걸 알 수가 있죠. 근데 이 세 제품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영상들은 대부분 16:9 비율이잖아요. 그래서 유튜브를 볼 때 별도의 렛터박스가 안 생긴다는 장점이 있어요. 원래 아이폰 11 프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좌우측에 별도의 남는 공간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확대하게 돼야 옆에가 이렇게 꽉 차게 이렇게 볼 수가 있었거든요. 근데 아이폰 SE 2세대를 포함해서 다른 제품들은 이렇게 확대를 해도 확대가 되지도 않고요. 원래 이 화면에 이렇게 검은 부분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. 좋게 말하면 영상을 볼 때 렛터박스가 안 생긴다고 할 수도 있고요. 나쁘게 얘기하면 영상을 볼 때뿐만 아니라 항상 위아래 렛터박스가 생긴다,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네요. 게다가 요즘 스마트폰이 좀 커지면서 이렇게 세로 모드로 위에는 영상을 보고 밑에는 이렇게 댓글을 보거나 이런 식으로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, 이런 분들한테는 이 세로 길이도 너무 짧아가지고 밑에 댓글도 많이 보이지도 않고 이 화면이 좀 너무 작게 느껴져가지고 큰 화면 디스플레이 쓰시는 분들이 여기로 오면 정말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. 예전에 있는 홈 버튼이 있는 아이폰들은 여기 전면에 디스플레이를 제외한 나머지 색이 경우에 따라서 흰색이 되기도 하고 검은색이 되기도 했는데, 아이폰 SE 2세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색깔을 선택하더라도 이 부분은 다 검은색이 이렇게 됐어요. 그래서 전원을 껐을 때 아이폰 SE 1세대나 아이폰 8 같은 경우에는 껐을 때 베젤이 너무 커 보이는데, 아이폰 SE 2세대는 마치 아이폰 11 프로나 이런 것처럼 위아래 베젤이 거의 안 보여가지고 껐을 때 디자인은 아이폰 SE 2세대가 다른 것보다 조금 이쁜 것 같긴 해요. 그리고 애플 제품 많이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이폰 SE 1세대하고 아이폰 8하고 아이폰 SE 2세대하고는 이 두 개하고 이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어요. 여기 있는 홈 버튼은요, 실제로 이렇게 눌렀을 때 버튼이 밑으로 이렇게 살짝 들어가게 실제 물리 버튼이고요. 아이폰 8하고 아이폰 SE 2세대는 버튼을 눌렀을 때 버튼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진동으로 그냥 피드백만 오는 방식이에요. 마치 버튼이 눌러진 것처럼 막 착각이 오게 하는 거긴 한데, 확실히 애플은 이 진동 피드백 이거 자체는 진짜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 아이폰 SE 2세대의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해졌잖아요. 이렇게 저렴해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저는 3D 터치가 삭제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.
사실 아이폰 11 프로에서도 그렇고 요즘 애플에서는 3D 터치를 대부분 삭제하는 전망이거든요. 처음에 3D 터치가 나왔을 때는 화면을 이렇게 눌렀을 때 누르는 압력을 감지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막 스마트폰 위에다가 이렇게 물건 같은 거 올려놓으면은 그 물건에 막 무게도 잴 수 있을지도 모른다. 3D 터치를 이용하는 제스처 기능 같은 것들이 많이 활성화될 거다.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가지고 이 3D 터치를 3D 터치가 없이도 그냥 제스처만으로 비슷하게 구현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. 그래서 여기 아이폰 8 같은 경우에는 3D 터치를 지원을 하고요. 아이폰 SE2 같은 경우는 3D 터치를 지원 안 하거든요. 이 차이를 가장 극명하게 느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냐면 텍스트를 막 이렇게 치잖아요. 그리고 3D 터치를 지원하면 여기 꾹 눌러가지고 좌우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커서를 이동할 수가 있었어요. 그런데 아이폰 SE 2세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이 부위를 꾹 눌러도 커서를 이동할 수가 없어요. 그 대신에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여기 스페이스 부분을 이렇게 꾹 누르면 여기에서 또 커서를 이동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었거든요. 그래서 3D 터치만큼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을 했고, 그리고 이 3D 터치를 지원하려면 눌렀을 때 그 압력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가 내부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품의 단가가 되게 많이 올라가거든요. 근데 애플에서는 압력을 감지하는 장치를 없앰으로써 3D 터치에서 하는 기능들을 대부분 소프트웨어적으로 제스처로 이렇게 구현을 해가지고 가격은 떨어뜨리고 편의성은 거의 안 떨어뜨렸기 때문에 아이폰 SE 2세대가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나올 수 있었던 게 바로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. AP의 성능이 뛰어나다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의미할 수 있는데요. 첫 번째는 일상적인 사용 용도에서 끊김이나 버벅거림이 적다는 거고, 두 번째는 그래픽이 좋은 게임같이 고사양 작업을 할 때 그런 끊김이나 버벅거림이 적다는 점,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많은 분들이 좀 간과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, 카메라로 찍은 사진이나 특히 영상 처리를 할 때 그런 처리 능력이 조금 향상돼가지고 결과물이 더 뛰어나다는 점, 뭐 이런 차이가 있거든요. 그래서 카메라에 대해서는 제가 진짜 특히 할 말이 많아요. 그래서 이건 영상을 따로 찍어야 될 것 같은데, 이 영상에서 결론만 말씀드리자면요, 50만원대 스마트폰 중에서 싱글 카메라에도 불구하고 OIS가 탑재되고 이 정도의 결과를 나오는 스마트폰은 해외 직구라면 모를까 국내에서 구입하는 건 진짜 거의 찾아보기 힘들 것 같아요. 눈 씻고 찾아봐도 찾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다만 이제 야간 모드를 삭제한 거는 꼭 그랬어야 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,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한 비교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진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. 이 AP의 성능 또한 왼쪽이 아이폰 SE2고 오른쪽이 아이폰 11 프로 가장 성능이 좋다는 AP가 들어간 건데 별로 성능 차이가 크게 없어요. 그래서 진짜 가격 대비 성능, 이 성능이 AP에 한정된 거라면 진짜 이만한 가성비 제품은 없는 게 맞습니다. 근데 성능이라고 하면요, 뭐 배터리 성능, 발열 성능, 그 외의 기능들도 이 가성비에서 성능에 좀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평가이기 때문에 이 가성비에 대해서 단순히 AP 성능만 놓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아이폰 8이 출시된 2017년도에 때만 해도 이 1800mAh는 뭐 최적화만 잘 됐으면 그래도 사용하기에는 그렇게 문제가 없었을 때긴 해요. 근데 지금은 훨씬 더 많은 앱들이 출시됐고 스마트폰의 활용도가 점점 더 높아졌고 고사양 게임이나 이런 것도 많이 나와가지고 2020년도에 출시가 됐는데 여전히 1800mAh로 나왔다? 보조 배터리 없으면 하루도 못 갈 정도로 좀 많이 아쉬운 수준의 배터리 용량이에요. 그래서 여기에다가 별도의 보조 배터리를 들고 다니거나 아니면 그 보조 배터리 케이스 있죠, 뒤에다가 이렇게 두꺼운 거 이렇게 붙여서 사용하는 그런 보조 배터리 케이스를 사용하시면 된다라고 하시는데, 그걸 사용하시면요, 이 제품의 진짜 가장 큰 장점인 뒷면에 예쁜 거를 그냥 다 죽이는 경우가 되고 제품이 가벼워서 좋다는 건데 그 장점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. 밤에 사용할 때 이렇게 하다가 얼굴에 떨어뜨렸을 때 아프다는 얘기입니다. 그나마 이 배터리에 대해서 다행인 점은 무선 충전을 지원한다는 점이긴 해요. 근데 저는 여전히 이 제품이, 이건 라이트닝 포트 자체 한계이기도 한데 USB 3.0이나 3.1이 아니라 2.0까지밖에 지원 안 한다는 거는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. 그리고 구입할 때 보니까 고속 충전기도 안 넣어주더라고요. 아, 무선 충전마저 안 넣어줬으면 좀 제 입에서 험한 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, 그래도 무선 충전 지원해준다는 거는 보급형 스마트폰, 중급형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꽤 큰 장점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래도 배터리 용량이, 이런 보급형이나 중급형 시장에서 사실 꼭 빠지는 것이 한 4개 정도가 있는데, 무선 충전, 방수 방진, 스테레오 스피커, 그리고 고속 충전 기능이거든요.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무선 충전도 지원하고 방수 방진도 지원하고 스테레오 스피커도 지원을 하고요, 고속 충전도 지원을 해요. 물론 고속 충전기는 따로 제공 안 해주긴 하는데 어쨌든 그러한 점에서는 가성비는 확실히 뛰어난 제품이 맞긴 맞습니다.
그런데 가성비 좋다는 이유만으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좀 준 플래그십이나 원래 기능들을 잘 사용하고 있는데 아이폰 SE로 넘어오는 건 어떠세요? 애플에서도 요즘 그렇게 광고하고 있더라고요. 저는 안드로이드 제품 잘 쓰시고 계신 분이라면 아이폰 SE로 넘어가시면 많이 불편하실 것 같아요. 대표적으로 이제 불편하게 느낄 수 있을 만한 기능이 삼성페이나 LG페이와 같은 MST 모듈을 이용한 결제 시스템이 여기서는 안 되고요. NFC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교통카드 기능도 여기서 안 되고요. 그리고 통화 녹음도 여기서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실제로 전화로 영업을 하시거나 전화로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통화 녹음 때문에 아이폰 계열로 넘어오시는 거는 안 좋은 것 같아요. 결론적으로 이 아이폰 SE 2세대 같은 경우에는 장점과 단점이 정말 명확한 스마트폰이에요. 아이폰이라는 특징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, 페이 시스템이나 교통카드나 통화녹음 이런 거 안 되는 거는 뭐 아이폰 자체의 문제니까 그거는 이제 더 이상 언급 안 하기로 하고요. 아이폰 SE 2세대만 놓고 봤을 때는 무게가 가볍고 뒷면의 디자인이 진짜 예쁘고 성능도 훌륭하고 아이폰 치고는 가격이 저렴하게 전 세대에 비해서 가격이 거의 10만 원 가까이 저렴하다는 건 진짜 큰 장점이고요. 그 대신에 배터리 용량이 부족하다는 점, 디스플레이의 크기가 좀 작다는 점, 그리고 해상도가 낮다는 점, 그리고 전면에 위아래 베젤과 홈버튼이 있어가지고 디자인적으로 조금 예쁘지 않다는 점. 물론 홈버튼이 있는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긴 해요. 제 기준으로는 이 디자인이 좀 안 예쁘다는 점은 저한테는 되게 큰 단점인 것 같습니다. 전 또 손도 커가지고 이 화면이 작으면은 버튼을 누를 때 오타가 너무 많이 나요. 쿼티 키패드 못 쓰겠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한테 이 아이폰 SE 2세대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기 좀 어렵습니다. 왠지 이번 영상에서는 아이폰 SE가 사실 카메라 부분이 정말 좋은 편이긴 한데 그거를 좀 길게 언급하지 않아가지고 사실 장점이 많이 좀 퇴색된 것 같은 영상이 만들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아이폰 SE에 대해서 장점만 언급하는 것보다 단점에 대해서도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이번 영상이 약간 이렇게 제작되긴 했는데 진짜 가성비 좋은 스마트폰은 맞는데 장점만 보지 말고 단점도 보고 구입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고요. 사실 저는 안드로이드를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유저로서 좀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아쉬운 게 많지만 워낙 감성적인 제품이니까 디자인이 또 스마트폰에선 중요하니까 이 카메라에 대한 영상은 제가 빨리 준비해가지고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아이폰 SE를 포함해가지고 궁금한 점이나 더 바라시는 내용 있으면 여기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한 다음에 다음 컨텐츠 만들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괜찮았으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 테크몽이었습니다.